도의회 차원의 무상급식 중재안이 발표됐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결정권은 시군으로 넘겨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홍 지사에 대한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보성군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 의정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올 시즌 야구 경기가 한창인 NC 다이노스의 홍 부장, 마산 야구장이 파격 좌석으로 관중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직후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급식을 유지하고 야당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받은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장. 임시회의 하두는 서부청사 조례안과 도의회 차원의 무상급식 중재안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을 위해 홍준표 지사가 발의한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가결됐습니다. 조례안 가결 이후 홍 지사는 신상 발언을 통해 성황종 리스트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연히 대처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회 직후 도의회 의장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윤군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마련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첫 번째, 도와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 52%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이번 중재안에 제시된 계산법을 적용하며 지원 대상은 도내 43만여 명의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23만여 명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유지한 채 별도의 예산을 도와 도교육청, 일선시군에게 요구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게 24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도는 시간을 두고 중재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중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야권 도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중재안은 도의회가 아닌 새누리당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공식적 절차는 지난 4월 1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해놓고 경남도의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새누리당 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재안은 소득에 따라 도민을 구분하고 있어 도민을 경제적으로 분열시키는 행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의견이 제외된 반쪽짜리 중재안이 발표된 가운데 24일 발표될 도와 도교육청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결정은 각 시군으로 넘겨졌습니다. 창원시 의회 경우에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학부모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18개 각 시군의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터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에서는 보류 또는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와 김해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또 21일 진주 지역 학부모들은 진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도내 처음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학부모 단체에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1인 시위부터 학부모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21일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며 불난 창원 지역 학부모들이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시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밥그릇입니다. 제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차별 없이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즉각 멈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되고요.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가 대인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급식은 교육이고 인권이라며 무상급식 지키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최근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경남도 내 기초의원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창원시 의원 43명 중 36명이 답에 응했고 이 중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명, 반대하는 의견은 17명,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13명, 기타 의원은 2명입니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창원시의회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은 야권 의원들의 홍 지사에 대한 맹비난으로 홍 지사 성토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임시회 현장을 계속해서 전주현 기자가 전합니다.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되던 21일. 이날 창원시의회 임시회에는 야권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만행에 대해 비난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노창섭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은 겉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가행 사업으로 겉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한다고 하나 홍준표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입법에보다는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희 의원은 한 학생이 홍 지사에게 쓴 편지를 예를 들어 급식도 교육임을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받은 서름이 평생 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분명히 각오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은 홍 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껏 보여준 홍 지사의 행동은 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며 더 이상 도민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홍 지사가 사퇴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들며 홍 지사의 도정을 질타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도지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도지사, 강제력이 없다며 법을 우습게 보는 도지사, 업무 시간에 골프를 치는 도지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에서 영화를 보고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도지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도덕성의 결함인 도지사가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이런 도지사를 경남의 도지사로 계속 인정하는 것은 도민으로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이어 김종대 의원 역시 홍 지사의 행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와 행정이 가장 나쁜 일이라며 세월호 사건과 홍 지사의 처신을 질타했습니다. 민심은 전심입니다. 민심을 얻지 않고 어찌 하늘의 은혜를 구하려 하십니까? 오늘날 선출직들이 임시적으로서 유한한 임기 중에 행하는 권력의 행사가 사람들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선량으로서의 사고와 헌신이 후세대의 미래가 된다는 반성과 성찰이 엄중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제47회 창원시의 임시의 마지막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토장을 방불케 하며 폐회됐습니다. 한편 5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정돼 다음 달 임시회는 찬반 의원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의회에서는 보름간의 임시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상반기 현장 의정 활동에 나섰는데요. 추진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정인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상반기 현장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이번 현장 의정 활동은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해 부진 사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면 사무소에서 면정 현황을 청취하고 지정된 각 사업장으로 이동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 의회는 채소 특작 지원 사업이나 농로 포장 공사 등 고성 국민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공점식 의원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직접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더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탁상 행정사는 이런 것을 없애고 실제 농민들이, 군민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그 농장주나 사업자를 만나서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정말로 필요한데 적절하게 돈이 쓰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만 면에 위치한 부추 재배 농가와 파프리카 농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재배 방식을 들으며 농가주와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공점식 의원은 파프리카나 부추 같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참 수출을 하고 국내 시판을 해가지고 국민의 먹거리를 하는 이런 사업, 특이한 특수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 선정된 사업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점이나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 국민들과 의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고성군 의회 임시회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며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화입니다. 경남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서부청사 조례안 상정 철회와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창원 지역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도청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도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의회를 방문해 김용근 의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도의회는 서부청사 이전을 위한 관련 조례안 2개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홍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확대를 각 시군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학교별 급식비 단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통영과 김해, 거창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 후 편차가 큰 이유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고 유통시장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급식비가 비싸게 책정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의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영유아에 대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도는 그동안 A형 간염 접종 비용 약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2012년 1월 이후 출생아 3만여 명에 대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고열과 황달,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영유아 시기에는 2번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무료 시행 백신은 B형 간염, 수두, 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총 14종으로 늘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와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NC다이노스는 관중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특색 있는 좌석을 만들었는데요.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정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야구장, 큰 함성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올 시즌 프로야구가 한창인 NC다이노스의 홈구장입니다. 야구를 보는 관중들은 좌석에 앉아 응원을 하거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기도 합니다. 대체로 야구장에서는 앉아서 야구를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은 조금 색달라 보입니다. 매트리스 위에서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거나 누워서 야구를 관람하는 관중도 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이번 시즌을 맞아 특별한 좌석을 선보였습니다. 폭신한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볼 수 있는 관중석이나 선수들이 실제로 앉았던 버스 좌석에서 야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산 야구장을 찾아오시는 팬분들의 편의성, 그리고 관람의 쾌적성, 그리고 관람의 안정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노스 매트리스는 임산부와 노약자 등 장시간 앉아서 야구를 관람하기 어려운 관중들을 위한 좌석으로 매트리스 위에 눕거나 엎드려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이거 매트리스 처음이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가족 단위,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노스 매트리스는 오른쪽 파울 폴대 근처에 위치해 총 24석으로 가족 단위 관중들에게 인기입니다. 다이노스 버스 시트는 선수들이 앉았던 구단 버스를 야구장으로 옮겨 선수들과 팬들과의 공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관중석 중에서 그라운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선수들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좌석도 있습니다. 이곳은 TV가 비치된 내부 공간이 별도로 있어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좌석은 20명까지의 단체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이러한 파격적인 좌석을 통해 홈구장을 찾는 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원 방문에 맞춰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학부모들을 경찰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전산실 공무원 2명이 전산 장비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공무원은 통영 소재 특정 업체에게 공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현금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창원 시내 한림 풀만 호텔을 인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호텔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아파트형 공장과 필지 분할 매각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1,2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창원 해경에 따르면 마창대교 개통 7년 만에 24차례 자살 시도가 있었고 모두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임철진 전 마산교육장을 도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모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21일 오후 4시 30분경 사천시 늑동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어선에 대해 불시 해상 음주 단속을 실시해 선장 A씨를 주치 운항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제63회 전국춘계 남자 역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내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